안녕하세요. 은퇴 후에도 내가 살던 집에서 쭉 살면서 평생 월급처럼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정말 솔깃한 이야기죠.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이 주택연금의 모든 것을 담은 주택연금 A to Z입니다. 당신의 노후 설계에 이게 정말 좋은 선택지일지 한번 핵심만 쏙쏙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주택연금이라는 게 뭐 쉽게 말하면요.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평생 살면서 매달 국가,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죠. HF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영모기지론이라고도 하죠. 네, 맞아요. 그렇게도 불리죠. 여기서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입 후에도 집 소유권은 여전히 당신과 배우자에게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분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거주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 대출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거죠. 그렇군요. 그럼 누가 어떤 집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자료 보니까 부부 중에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두 분 다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상인데 만약에 집이 여러 채 있어도 합산한 공시 가격, 이게 그 세금 매길 때 기준되는 가격 맞죠? 네, 맞습니다. 공시 가격 등이요? 그 합산액이 12억 원 이하면 3년 안에 다른 집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이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도 조건부로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연금을 받을 대상 주택 자체도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뭐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요즘 많이 사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됩니다. 오피스텔도 되는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주거나 비워둔 집은 안 되는 거죠. 하긴 살면서 가면 연금이니까요. 그럼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겠죠. 그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그거는 이제 가입 시점의 집값하고 또 가입하시는 분의 연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당연히 집값이 높을수록 그리고 연세가 많으실수록 뭐 기대여명이라고 하죠. 그게 짧을수록 월 지급액이 커지는 구조거든요. 연세가 많을수록 더 많이. 네.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나온 계산을 보면요. 한 5억 원짜리 집으로 부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방식, 종신지급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선택했을 때 만 60세에 가입하시면 월 123만 원 정도, 만 70세시면 180만 원, 그리고 만 80세시면 263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오, 차이가 꽤 크네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고요. 실제 금액은 뭐 조건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주택금융공사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건 필수겠네요. 듣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제도 같은데 이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오해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가장 큰 걱정거리, 이거 내 집 나라에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부터 좀 풀어주시죠. 그거 정말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평생 거주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뺏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집을 활용해서 노후 자금을 만드는 개념인 거죠. 소유권은 유지된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걱정은 어떨까요? 나중에 집값이 엄청 오르면 나만 손해 아니냐?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나중에 부부 두 분 다 돌아가신 다음에 집을 처분하잖아요. 그때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 뭐 원금이랑 이자 합친 거요. 그것보다 집값이 더 높게 나왔다. 그러면 그 차액은 온전히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남으면 자녀에게 가는군요. 얘네, 집값 상승 이익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요. 집값이 떨어지면요? 받은 연금보다 집값이 더 낮아지면 혹시 자녀가 빚을 떠안게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주택연금의 가장 강력한 장점 중 하나인데요. 집을 처분한 가격이 연금 총액보다 낮더라도 그 부족분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오, 네, 이건 국가, 즉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고요. 집값 하락 위험은 가입자가 전혀 지지 않는 거죠. 와, 그건 정말 큰 메리트네요. 집값 떨어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연금 받으면 꼼짝없이 묶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물론 유연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개별 인출 제도라는 게 있어서요. 연금 총 한도의 일정 부분 내에서 뭐 의료비라든지 주택 수리비 같은 걸로 필요할 때 목돈을 찾아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제도가 있군요. 네, 다만 그만큼 당연히 매달 받는 월 지급액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럼 마지막 오해 하나 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연금이 혹시 끊기거나 줄어들지 않냐? 이것도 궁금해요. 아, 그것도 아닙니다. 가입하실 때 배우자를 연금 받으실 분으로 딱 지정을 해두시면요. 가입자 본인이 먼저 돌아가시더라도 남은 배우자분께 100% 동일한 금액이 평생 지급됩니다. 와, 100% 동일하게요? 네, 배우자의 노후까지 쭉 보장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니까 주택연금의 매력이 더 처지는 것 같은데요. 정리해보면 평생 내 집에서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안정적인 월소득 확보하고 집값 하락 위험은 피하고 또 세금 혜택, 재산세 감면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조건은 있지만 재산세 25% 감면이라든지 연 200만 원 한도 이자 비용 소득공제 같은 혜택도 있죠. 그게 다 장점인데요. 근데 물론 단점 혹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렇죠.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아까 말씀드린 집값 상승분의 일부만 가져간다는 점. 그러니까 나중에 집값이 크게 올라도 그 시세 차익을 온전히 누리긴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또 가입 시점의 기대여명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정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좀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기대보다 적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한 번 가입하면 그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하는 식의 활용의 제약이 생기고요. 또 중도에 해지하려면 그동안 받은 연금이랑 이자를 다 갚아야 해서 사실상 해지가 좀 쉽지 않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 장점인 안정성과 단점인 유연성이나 수익성 제한 사이에서의 어떤 선택의 문제군요. 맞습니다. 주택연금은 그러니까 집을 잃는 제도가 아니라 내 집을 노후에 든든한 소득원으로 바꾸는 일종의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게 최선의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본인의 건강 상태나 또 자녀와의 관계, 자녀들의 경제적 상황도 중요하고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개인적인 전망, 이런 여러 요소를 정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막연하게 불안해하거나 기대하기보다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민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일단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있잖아요. 1688-8114번이요. 거기를 통해서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예상 월지급액이 얼마인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정말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냥 깔고만 앉아있던 자산을 일하는 노후 파트너로 만들 수 있을지 직접 알아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단순히 매달 얼마가 들어온다, 이런 경제적인 계산을 넘어서요. 평생 살 집과 끊기지 않는 고정 수입이 보장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당신의 남은 인생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안정감이 주는 어떤 심리적인 여유가 혹시 당신이 예전에 꿈꿔왔지만 미처 시도하지 못했던 다른 무언가를 해볼 용기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